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자, 오늘은 그 며칠 전에 이제 꾸민걸 PC에 예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전 8시에 토요일이었어요. 또 일찌감치 딱 예약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신 PC 수리 사례를 한번 같이 알려드리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역 근처에 이제 사시는 분인데, PC가 이상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 주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를 하시는데 게임을 아주 못할 정도로 중간중간에 끊김이 너무 심했고 스펙은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또 고객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PC도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직접 조립을 하시고 조금 어느 정도 잘 사용하시다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친오빠 분께 이제 2만 원씩 주면서 PC 초기화를 진행하셨는데, 그 초기화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또 아무래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남매끼리 또 왜 뭐 이렇게 좀 해줘 하면 또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주변 PC 가게에서도 또 PC 초기화를 했는데도 또 한 며칠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또 느려짐이 또 반복이 되고 끊기고,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분께서는 출장 AS를 한번 부르셨어요. 그래서 출장 AS 센터에서 한번 와서 점검을 하고 하더니만 25만 원으로 이제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들으셨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냥 이제 점검비만 주고 그냥 다시 이제 PC를 이제 회수해 갖고 오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나와 같은 비슷한 분들이 있나,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 검색하시다가 또 이제 꾸민걸 PC를 알게 되셨고,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도 있죠. 그 출장 수리 업체에서 뭐 26만 원의 진단비를 받았는데 이제 꾸민걸 PC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주 저렴하게 수리하신 내역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돌고 돌아서 꾸민걸 PC에 드디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지. 하드웨어는 사람하고 비유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정신적으로 건강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건강해야 그 사람을 건강하다 그러고 PC도 건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하신 거는, 고객님께서 진행하신 거는 PC 초기화,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조치를 하신 건데, 소프트웨어적인 조치의 전제 조건은 바로 하드웨어의 무결성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초기화를 했을 때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암만 포맷을 한다 그래도 동일한 증상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비슷한 그 증상을 갖고 계시거나 갑자기 사용 중에 갑자기 너무너무 느려, 뭐 스펙이 안 맞게, 아니면은 출장 AS를 부르셨는데 혹은 출장 AS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출장 업체를 무조건 다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명확한 수리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딱 고객으로 하여금 수긍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분께서도 25만 원이라는 수리 비용을 들으셨는데 이거랑 이게 문제여서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수긍을 하셨으면 저한테는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오셨으니까 제가 오프라인 매장, 이 PC 수리 매장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꾸민걸 PC는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장 기다리셨던 분이 아마 이 실제 이 사용하시는 고객님이실 텐데,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 하나 딱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시간과 테스트하는 시간이 약 3시간이 조금 넘었었는데, 중간에 가셔서 커피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떡 있죠. 시루원 떡도 맛있는 거 사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다시 여기서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자, 화이트 테마고 아주 깔끔한 케이스였고요. 생각보다 지금 현재는 먼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에서도 뭐 크게 뭐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보여지진 않았고요. 일단은 저도 PC를 처음에 봤을 때는 너 PC냐, 나 꾸민걸 PC 뭐 사장이야, 내가 너 고쳐줄 거야 그랬을 때 서로 첫인상으로 딱딱 이렇게 눈빛 교환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이제 PC랑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C 내부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PC 내부를 열어서 또 시각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크게 뭐 보이는 부분은 없죠. 지금 위 상단으로 봤을 때는 뭐 군데군데 먼지가 낀 거라든가 이런 거 밖에는 보여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옆에 부분도 한번 탈거를 해보고 한번 보고 있고요. 자, 옆에 부분도 뭐 크게 이상 증상이라던가 이런 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우선 보니까 그래픽 카드에 일단은 조립을 하건 뭐건 하건 간에 조금이라도 안정성이라던가 조금이라도 좋게 조립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귀찮아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눈으로 본 거에 의하면 자,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이 있는데 파워 케이블이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이럴 때 연장선 개념이 있고 메인선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메인선이 조금 두껍고 파워랑도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케이블이 있어요. 커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장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파워 서플라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거는 좀 선이 좀 도톰해요. 그 선으로 연결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선으로 연결이 돼 있던 거고, 이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바로 파워 서플라이의 케이블이 짧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선 잘 당기셔가지고 제대로 조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픽 카드를 한번 탈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한 번씩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일단은 고객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하실 거는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뭐 볼 게 없어요. 뭐 업체를 통해서도 PC 초기화를 하셨고, 또 친오빠분께도 뭐 2만 원씩 주면서까지도 이제 폼에서 수차례를 진행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제가 하자는 없다고 일단은 전제 조건을 깔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우선시가 되는, 그죠?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드웨어적으로 일단은 봤을 때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제가 꼭 봐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일단은 고객님의 증상이 사용 중에 자꾸 멈추거나 끊겨,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일단 성능 저하라는 게 부분이 있잖아요.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PU 서멀 구리스라든가 CPU가 제대로 장착하게 되지 않게 된다면, CPU의 고온으로 인해서 스로틀링, CPU 같은 경우에는 고온, 그러니까 90도 이상이 한 1, 2분 정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CPU의 온도를 내려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래도 온도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았을까. 스로틀링은 대부분 CPU의 고열로 인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CPU의 고열은 말 그대로 CPU 쿨러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거나 자체 불량이거나, 아니면 서멀 구리스의 도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완전히 닦아내셨거나, 아니면은 뭐 다 소진이 되었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픽 카드의 GPU에 대한 열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CPU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SSD,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각적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SSD가 약간 헐겁게 나사가 끝까지 조여지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냐면, 나사가 수직으로 이렇게 딱 해서 올바르게 쑥 해서 꽂아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삐딱선을 탔어요. 삐딱선을 타서 이거를 에이 뭐야, 빠지지도 않고 뭐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여 놓으셔가지고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거고, 지금 이 SSD 같은 경우는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사를 조이기 전에는 이게 텐션이 있어서 위로 딱 올라와요. 올라와서 나사를 딱 눌러주면서 이제 수평하게 위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사진을 제가 위에서 찍어가지고 약간의 입체감은 없지만 얘는 지금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는 분들, 조립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가 약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 들떡거림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있는 부분부터 제가 먼저 이건 선 조치를 하죠. 자, 그래픽 카드도 아까 여기에다가 연결이 되어 있던 거를 이 가까운 선, 이게 좀 선들이 두껍죠. 이 선으로 다시 케이블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걸로 장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쪽 부분을 이제 장착을 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대한 접촉 불량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나는 지금 16기가로 쓰고 있는데 16기가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면 몰라도 약간의 헐겁거나 아니면 접촉 불량으로, 혹은 메모리 자체적인 결함,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의 결함으로 인해서 8기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성능 체감적으로 느끼시겠죠. 그런 게 아닌지 메모리 접촉 불량도 의심을 하고 자체적인 결함인지 아닌지도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XMP를 먹여야 이제 3200이라는 속도가 나오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 클럭 자체가 3200이 아니라 현저하게 낮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게 되면 메모리의 용량은 16기가 하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반응 속도가 나타나게 되니까 성능 저하를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 있고요. 지금 메모리 이제 다 탈거를 한 거고, 이제 CPU 쿨러 쪽에 아까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서멀 그리스 제도포와 이제 쿨러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다 탈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일단은 CPU 그 쿨러를 한번 방열판을 한번 떼봤어요. 떼봤는데 일단은 고객님께서도 보시는 앞에서 다 진행됐던 거라 지금 서멀 그리스 자체가 이렇게 조금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많이 좀 메말라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제 쿨러예요. 사제 쿨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별도로 쿨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멀 그리스가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마모가 되고 이렇게 다 굳어져 있는 거는 저도 조금 오랜만에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멀 그리스는 제가 다시 재도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CPU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방열판을 달기 위한 가이드 같은 경우도 잘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제가 CPU 이제 서멀 그리스만 재도포해서 재장착만 해드리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PU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뭐지? 라이젠 5600도 아니고 5600G, G라고 붙은 모델들은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내장 GPU가 있어서 외장 그래픽이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는 CPU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RTX 3050이라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추측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내장 그래픽으로 있는 5600G로 처음에 사셨다가 주로 하시는 이제 게임이 파이널 판타지 14니까 자꾸 끊김이 발생하니까 외장 그래픽이 필요하구나 해서 추가적으로 장착하셨으면 몰라도, 처음부터 5600G와 RTX 3050으로 조합을 하셨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조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5600G가 있고 5600이 있는데 5600이 제일 좀 많이 판매가 되죠. 5600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단순히 CPU에 대한 성능만 비교하게 된다면 CPU 플러스 그래픽 카드잖아요. 얘는 CPU랑 그래픽 카드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CPU끼리 기본적인 성능을 비교하게 되면 5600G보다 5600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5600G보다 5600에다가 RTX 3050이 5600G랑 RTX 3050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저렴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뭐 어쨌거나 뭐 지금은 상관이 없죠. 이렇게 뭐 사셨으니까 앞으로 더 만족스럽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거는 또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또 제가 이렇게 해놓고 그냥 또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댓글 달리겠죠. 와, 그것도 모르고 지나치네 뭐 이러실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말끔하게 세수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방열판 떼가지고 얘도 어느 정도 좀 클리닝을 해줍니다. 근데 꾸미가 PC 같은 경우에는 클리닝, 그러니까 PC 청소에 대한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청소하는 코스가 있는데, 대부분 금액적으로 조금 비싸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값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흡연 PC라던가 이런 거 수냉 쿨러, 그 다음에 뭐 쿨러의 개수에 따라서 가격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반려동물 또 키우신다 그러면 또 만원씩 붙고 해서 최고 비싼 거는 1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꾸미가 PC의 청소 같은 경우는 다 분해를 해서 일일이 청소를 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청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시죠. 단순히 PC에 대한 이상 증상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먼지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청소하는 코스로 해가지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냥 제가 청소 그냥 해드리고 그냥 안정성 있게 그냥 출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코스는 제가 권장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도 그냥 대충 하지 않고, 또 제가 이런 걸 또 잘 못 봐요. 그래도 나름 전체적으로 분해하지 않은 선에서 그냥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먼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도 이제 그릴도 한번 빼가지고 한번 대략적인 이제 먼지라던가 또 이런 거를 또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깔끔하게 그냥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한번 청소 한 번씩 해드렸습니다. 방열판하고 이제 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됐고요. 전에 기억 안 나시죠? 전에 사진, 이거는 그냥 거의 무상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청소 코스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에 대한 그 쿨러 펜 부분도 한번 닦아드렸고, 그 다음에 CPU와 이제 CPU 방열판 사이에 이 판 밑에 있는 부분 있죠. 플레이트, 이 부분도 제가 깔끔하게 지금 번쩍번쩍하게 잘 닦아놨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SSD 나사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거는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고 약간 들떠서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접촉 불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SSD뿐만 아니라 메인보드까지도 악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오셔서 다행이고, 만약에 이 나사마저도 쪼여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미 조치가 됐겠죠. 근데 이렇게 일단 시각적으로는 보이니까.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뭐 않지만은 일단은 불안정을 좀 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사가 이상하게 조여져 있다는 건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사를 뺀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틀린 그림 찾기죠. 자, 보시면은 그래픽카드 슬롯 위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밑으로 옮겼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이따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하드웨어에 대한 무결성이 보장이 돼야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손을 봐도 그거에 대한 효과를 제가 누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SSD가 그동안 제대로 장착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구동을 하신 거고, SSD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열들이 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PC가 계속 안 돼가지고 껐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서, 저는 이 메인보드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슬롯을 교체를 한 거예요. 지금 SSD와 메인보드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번 슬롯에 있는 것을 지금 2번 슬롯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2 1번 슬롯이 있고 2번 슬롯이 있는데, 1번 슬롯 같은 경우는 오롯이 4.0에 대한 속도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보통 한 3500이 맥시멈 속도죠. 4.0 기준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속도가 반토막이 납니다. 보통 한 1500에서 한 2000, 1500?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번에서 2번으로 해놓은 게 뭐냐. 이분께서는 안정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딱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하시는 거가 뭐냐면 게임이에요. 게임. 그 파이널 판타지 14와 그냥 유튜브 감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영상 감상인데, 일단 SSD에 관련된 속도가 그냥 1000만 넘어가고, 일단 SATA3 방식, 그러니까는 550메가 정도만 이상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체감적으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냥 요렇게 교체를 한 거고요. 안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확실한 불량이 있다 그러면 메인보드 교체하면 되겠죠. 교체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 뭐 어떻게, 그죠? 완벽한 또 비용적인 부분도 발생하게 되고 하니까, 저는 위에서 밑으로 그냥 옮겨놔서 일단 테스트를 하고, 만약에 고객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을 때 괜찮다 그러면 이대로 출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일단은 메인보드와 SSD에 대한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일단 슬롯을 변경하고, 나사도 제대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하는데요. 서멀 그리스란 그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멀 그리스가 제대로 도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메말라 있거나 소진되어 있으면 스로틀링이라던가 아니면 컴퓨터가 고열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꺼지는 증상을 아까 제가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 서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트릭사의 그 MX4로 지금 제가 이걸로 도포를 해드려서, 이거 같은 경우는 꽤나 진짜 아주 좋은 서멀 그리스죠. 내구성 좋고 또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열 전도율도 굉장히 좋은 서멀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쿨러 방열판을 올려서 살며시 해서 넓게 퍼지게 한 다음에 고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쿨러 방열판을 장착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일단은 다 그래픽카드 제거했으니까, 메인보드 시각적으로 봤으니까 CR203입니다. 한번 전압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3.3V 아주 정상적으로 아주 잘 나오죠. 제가 교체하는 그 커트 라인은 3.0 미만입니다. 2.9만 돼도 저는 교체를 해드리고, 만약에 3.0이 이상이다 그러면 교체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3.3이기 때문에 전혀 교체할 건덕지도 없는 메인보드 그 수은전지죠. CR203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장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비프용 스피커를 장착합니다. 비프용 스피커란 컴퓨터에 이상 증상이 있는 부품이 있을 때 메인보드 제작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의 패턴은 다르지만 그 패턴으로 이상 부품의 위치를 알려줘요. 부품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 있다. 뭐 삐삐삐삐삐삐, 메모리 쪽 삐삐삐삐, CPU 쪽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다르지만은 제작사에 따라서 알려주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PC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을 때는 어떠한 제작사건 제조사이건 간에 만구 공통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장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재조립을 한 상태예요. 다
연결할 거 딱딱딱딱 연결해주고 그래픽카드도 다 연결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PC의 전원을 한번 켜보니까 지금 상태는 아까 CR2031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초기화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자, CR2032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리면 CR2032 아까 수은전지 같은 거 요만한 거 리튬 전지 그저 보셨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PC에 전기가 인가되지 않았을 때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주는 역할과 그 다음에 바이오스의 세팅 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PC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껐다가 켰으니까 빼고 나서 뺐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뭐 라이젠 5600G이고 뭐 바이오스 버전이 나오고 2021년 5월 17일 버전이라는 게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번호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참 저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PC를 언제 사셨는지를 저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SSD에 보시면은 2024년 12월로 나와 있고 보이시죠? 2024년 12월 생산 부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이오스 버전이 2021년 5월 17일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참 말이 안 맞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SSD를 추후에 장착을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 또 추후에 장착을 하셨을 때 그러면은 그죠? 추후에 장착을 하신 걸로 보여지네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겠죠. 아무래도 4년 전에 있는 바이오스 3년 전 거를 그냥 21년도 24년도에 구매를 하셨는데 21년도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는 정상적으로 새 제품으로는 유통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되면은 참 또 5600G가 또 이해가 가네요. 처음에는 5600G로 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래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시고 어쨌거나 이 PC는 결론은 중간중간에 짜잔짜잔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게 하는 PC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아까 메모리 클럭이 3200이었는데 2666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메인보드 버전은 2021년 5월 17일 날로 나온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21년 5월 17일 보이시죠? 아까 SSD는 2024년 12월 제품입니다. 적어도 25년도 올해 구매하셨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건데 메인보드는 21년도 바이오스야.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되면 PC는 먼저 사시고 SSD만 나중에 추가하시지 않으셨나? 추가도 아니죠. 고장나서 교체를 하시지 않으셨나?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제작사 메인보드 좋은 거 쓰셨어요. B450M 박격포죠. 박격포 쓰고 계셨는데 제작사 홈페이지 가서 최신 버전이 몇 버전까지 나왔나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25년 4월 8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으로 당연히 올려주는 게 맞죠.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은 일단 하드웨어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뭐 했는지 다 보셨죠? 자, 그래야 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들이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때 이거를 치료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오스 제작사,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도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만약 현재 사용의 PC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PC는 벽돌 증상을 겪게 될 것이고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뭐 묵묵무답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유능하지 않거나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내 하드웨어적인 뭔가가 불안정하고 이상해. 뭔가 호환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때 이제 바이오스 버전 같은 거를 확인해 보셨을 때 내가 쓰고 있는 부품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를 수정해서 파일이 올라왔네. 그때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CPU라던가 뭐 그래픽카드라던가 뭐 SSD에 대한 호환성적인 부분 때문에 혹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도 중요하죠. 내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잘 못해. 그러면 주변의 지인분, 친구분, 뭐 할머니, 외할머니, 삼촌, 뭐 고모, 뭐 고모부, 뭐 조카까지는 가셔야 되죠. 그랬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요.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다 모르신다. 그러면은 주변에 PC 가게에서 보통 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업데이트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도중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작업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제조사별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제 채널에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나는 MSI야, 나는 기가바이트야, 나는 아수스야, 나는 에즈락이야. 다 회사별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중간에 편집 없이 풀로 찍었어요. 풀로 찍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쉽게 올리실 수가 있으실 건데 정말로 못하겠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인분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온도가 표시가 되고 있죠. 지금 27도. 아주 굉장히 착한 온도입니다. 27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된 사진이네요. 지금 보시면은 2025년 3월 21일 버전으로 올라와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DDR 스피드, 메모리 스피드가 지금 3200인데 2666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냥 이대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현재 10% 정도 되죠? 10% 넘나? 3점, 2점, 아무튼 간에 그 정도를 손해보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XMP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바이오스 버전 업데이트가 됐고, 그 다음에 아직은 2666인데 얘를 3200으로 맞춰놨습니다. XMP, 그냥 간단하죠. XMP. 그 메모리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파일을 불러와서 2666이 3200으로 안전하게 오버클럭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XMP 메모리를 샀는데 이거 활성화 시키지 않아가지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메인보드에서 XMP 기능이 지원하지 않는데 XMP 메모리를 사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여러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하드웨어의 호환성적인 부분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지금 또 컴퓨터를 한번 봤는데 참 깨끗하죠. 그냥 대충이 아니라 코스가 아닌 그냥 코스가 아닌 청소를 그냥 해드렸는데 이렇게 깔끔해졌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가격표가 있어요. 가격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가격표가 있습니다. 이거 좌우가 바뀌었네. 자, 뭐 아무튼간에 기본적인 컴프레셔 10,000원, 뭐 기본 뭐 내외 뭐 20,000원, 기본 뭐 케이스 강화유리 25,000원, 기본 케이스 강화유리 펜, 그 다음에 뭐 반려동물 어쩌고 저쩌고 막 오염 PC 이렇게 있죠. 이게 1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고,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업체랑은 다르게 다 분해해서 한다라는 거. 이런 분해 제가 청소하는 과정들은 또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CPU에 엄청난 부하를 줘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줘가지고 얘가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그 다음에 온도 체크라든가 제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리고 얘에 맞는 제 성능의 수치가 나오는지, 그 결과값이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마크를 통해서 그 GPU 그래픽 카드의 온도랑 그 다음에 얘에 맞는 성능의 숫자가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수치면은 정상이구나, 이거를 제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에 돌아가는 이제 펜까지도 테스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까지도 나는 얘가 요구하는 그래픽 카드에도 요구하고 있는 전력을 잘 뽑아주는구나,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간혹 가다가 파워가 모자르거나 파워가 불량이거나 제짝이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펌마크를 돌리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전기를 많이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 돼서 전원이 탁 차단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리지 않는 고주파음들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쥐가 오는 찍찍거리는 찍찍찍찍 하는 파워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온도 굉장히 착하죠. 3050 RTX 3050 지금 뭐 첫 시작이니까 이러네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은 제가 여기까지 찍었고, 여기까지 이제 이 테스트까지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무결성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실제로 하시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라던가 이런 걸 이제 직접 이제 테스트하는 시간을 드렸어요. 이 PC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에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제가 토요일날은 보통 11시에 마감을 하는데 끝까지 하셨어요. 11시 조금 넘게까지 제가 또 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였고, 고객님께서는 파이널 판타지 14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최고 옵션으로도 한번 해보고, 이 PC 같은 경우는 최고 옵션으로도 당연히 돌아가죠. 최고 옵션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옵션 변경을 해보면서 그 차이점을 또 체감도 한번 해보셨고,
이거에 대한 원인 제가 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옵션을 최고 옵션으로 해보고 최고 낮은 옵션으로 해보고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아까 SSD에 대한 그 안정성 확보 때문에 슬롯을 변경한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체험을 말씀드린 건데, 이 고객님께서는 그 전에 속도가 너무너무 느렸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탁 좋아졌다 빨라졌다라는 걸 바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 모드로 하셨는데, 창 모드도 이제 조그맣게 띄워놓고 또 옆에다가는 또 크롬도 끼워놓고 무한도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도 띄워놓고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다방면으로 보시면서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아주 좋은 테스트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조금 부하를 많이 주고, 또 제가 거기에다 덧대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유튜브 같은 것도 한 대여섯 개 더 띄우셔서 한번 부하를 주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도 제가 충분한 테스트 시간을 드렸고, 정상적으로 고객님께서도 만족하셔서 이제 출고를 해드린 사례였습니다.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은, 일단은 이러한 정비 과정, 이런 수리 과정, 저는 지금 한 게 뭐예요? 하드웨어적인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러한 상태에도 안 된다. 그때는 이제 부품의 교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품 교체하기 전에 일단 먼저 무결성 확보, 무결성이 뭐야? 그냥 다 괜찮다라는 거를 딱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해놓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지엽적으로 하나씩 배제하면서 이상이 있는 부품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교체라던가 이런 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다행히도 부품 교체하는 거 하나도 없이 있는 거 내에서 다 해결을 해 드렸던 사례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냥 그래도 친오빠한테 그냥 포맷 비용, 그 PC 초기화 비용 그냥 2만 원씩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이제 지불하셨다가, 또 동네 PC 가게에서도 또 포맷도 하시고 출장 수리 업체에서도 뭐 20 얼마를 갑자기 들으셨으니까 많이 놀라셔서 검색하셔서 이제 꾸민걸 PC를 찾으셨는데, 어쨌거나 꾸민걸 PC에서 마지막으로 딱 이 PC를 고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 영상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참 이게 제가 이거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혼자서 지금 30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뭐 대본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기억을 되뇌이면서 벌써 며칠 지났죠 하면서 그 마음을 제가 또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노력 잘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수리업체 선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 같은 거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내가 쓰는 PC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어느 정도 스마트해지는 조금의 그 지식을 제가 조금이라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